감독님 로코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히트한 거는 네. 맥도날드에서 만든 건데 국내 컨텐츠에 대한 수요나 관심이 글로벌하게 늘면서 시장 자체가 커졌죠. 이게 결국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엠브레인 트렌드줍의 윤덕환입니다. 감독님 로코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섞는 거 아니에요, 섞는 거? 아니 좀 달라요. 그거랑 지역하고 섞는 거죠.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롯데리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아, 롯데리아에도 있죠. 롯데리아도 있고 이게 이제 히트한 거는 네. 맥도날드에서 만든 건데 이게 약어는 로컬 이코노미예요. 진도 대파를 넣은 햄버거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진짜 있어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 먹어봤어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파향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게 출시한 지 한 달인가? 몇 달 만에 150만 개 이상 팔려가지고 정말 대박 상품이 됐죠. 이게 이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도 하고 지역을 살리는 의미에서 지역 농산물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드는 제품인데 주로 맥도날드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유도했어요. 뚜레쥬르는 쪽파 가지고 고로케 같은 걸 만든 것 같은 거네. 되게 배고프네. 네. 어쨌든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잘 팔았고 스타벅스 같은 데서는 이게 무슨 밤하고 섞었더라고요. 옥천 단호박 라떼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밤하고 섞어가지고 뭐 이천 탭쌀 라떼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잘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컬 이코노미라고 하는 로코노미는 사실 이 OTT 컨텐츠랑 같이 성장한 거죠. 2020년부터 이제 2022년까지 코로나가 커졌을 때 사람들 OTT 관심도 엄청 늘었잖아요. 이때 글로벌하게 국내 컨텐츠에 대한 수요나 관심이 글로벌하게 늘면서 시장 자체가 커졌죠. 한국산 컨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먹거리, 놀거리에 대한 관심이 막 늘어난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는 웬만한 걸 다 조사합니다. 예, 아유 대단해요. 바빠요. 조사하려면. 사실 용어가 생소하긴 한데 로코노미라고 하는 식품을 얼마나 들어봤고 알고 있냐. 인지도는 추적조사인데 2023년도에 이게 회자됐던 첫 해에 물론 그 이전부터는 있었는데 조사를 2023년도에 했을 때는 잘 알고 있다. 이게 10.1%였는데 이게 22% 정도로 확 늘었습니다.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냥도 알고 있다라는 그 경험자까지 치면은 2명 중 1명 이상이 이걸 인식하고 있어요. 주로 뭘 알고 있냐면은 뭐 음료나 베이커리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고 지역의 제조사 생산하는 식품류, 술이 사실 대표적인 건데 이쪽이 많이 인지하고 있다. 이게 좀 늘었습니다. 다양해지고 있다는 인식도 있고 지역 특산물에 대한 인식이 다양한 유통업체에 다루고 있다는 것도 늘고 있는데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최근에. 식품 관심도가 64.8%에서 2년 전에 60.9%로 조금 떨어졌거든요. 3.9% 정도 떨어졌는데 뭐 절대치로 이게 확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늘어난 거죠.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아요. 그 로코노미 상품이 이제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사실은 이 중요한 시사점이 좀 있습니다. 이 로코노미 상품에 대한 구매 의향이 조금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팍 관심이 줄어든 거냐? 이게 이제 한물간 트렌드냐? 그렇게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코노미 상품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줄 것 같다. 이게 이제 조금 떨어졌지만 81.4%예요. 사실은 절대치로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다음에 국내 여행지에 대한 관심도가 로코노미 식품의 인기 때문에 높아질 것 같다. 이게 이제 60.8%인데 이게 0.134% 정도 유사하게 유지가 된 거죠. 그다음에 가치 소비, 약간 개념 있는 소비자를 지향한다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로코노미 식품에 대한 구매 의향이 조금 낮아졌지만 이게 87.65에서 83.5로 약간 주춤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절대치로서 낮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구매 의향이나 가치 소비 측면에서 봐도 구매 의향이 크게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도 로코노미 상품에 대한 소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태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구매 의향이 낮아진 이유가 추론이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건강할 것 같은 식품일 것 같지 않다. 이게 조금 더 늘어났어요. 부정적인 인식이. 그다음에 특별할 것 같지 않다는 느낌도 조금 있었고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늘었는데 가장 핵심으로는 식품 및 유통업계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의식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고 싶고 살 의향도 있는데 가격이 가치 대비 조금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국내 여행이 조금 어려워졌던 게 일본 여행이 상품이 역으로 이제 싸진 거랑 관련돼 있다고 작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거랑도 직접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 국내 여행도 관심도가 좀 떨어졌거든요. 지역에서 볼만한 게 없다, 체험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게 다 떨어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코노미 상품
상품이 트렌드긴 한데 이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내 여행의 핵심 트렌드가 뭐냐? 주로 혼자 가는 여행이 유행이에요. 혼자 가는 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이때 이걸 기준으로 보면 체험성 플러스 휴식 두 가지가 약 3대 7 정도예요. 체험성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새로운 휴식 이런 걸로 이제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1인 여행의 핵심은 가격을 낮춰주는 겁니다. 몇 명이 가갖고 큰 규모로 사니까 가격을 유지하겠지 또는 한 번 오는데 이 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상인들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비용을 예상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측면에서 로코노미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싸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제시해가지고 이게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이나 서비스라는 것들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가격 정보를 안 주잖아요. 그럼 가서 갑자기 눈탱이 맞는다고요. 아, 이 전문 용어 나왔네. 이거를 줄여줘야 됩니다. 가격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줘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선이 예상이 돼요. 두 번째는 다이소 모델을 적극적으로 차용할 필요가 있어요.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상품의 원가를 재조정해 주는 게 지금은 오히려 되게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거나 상품을 소비하거나 경험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금액 선에서 하는 경향들이 지금 더 강해지고 있어요. 불황 때는 그게 더 강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감안하셔가지고 상품의 라인업이나 서비스를 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로코노미 상품에서는. 그래야 지속 가능해진다.